제가 가장 요즘 궁금한 거는 왜 한국의 유수한 대표적 경제학자들, 한때 경기 조금 좋을 때는 TV 등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문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양면에 걸쳐가지고 한국 경제 미국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스카이 경제학과 교수들, 또 한국의 주요 경제학 족보 교수들, 경제학회, 각 경제 관련 각종 학회, 연구소 이런 데서 대체로 최근에 입을 다물고 이 언론에도 경제학자가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식 관련해서도 꾼들 말고는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경제학자들이 쑥 들어갔을까요? 뻔합니다. 지도 모르니까. 이제 더 떠들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경제가 이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률 50%를 믿고 어느 한쪽으로 질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근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자기들이 배운 것 갖고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론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떠들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경제학자인 양 취급된,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변호사 출신 투기꾼이죠.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요, 개망신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번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상은 안 한다. 금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파월이 또 며칠 사이에 비둘기가 된 것처럼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 늦게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가 아니라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고 또 조금 내려오니까 인플레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망신을 당했고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다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또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누더기가 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했다가 트레이더들이 저 사람하고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이제 금리 인상되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확신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인상에는 모호하게 애매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표인 2%까지 갈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뭔 행설수설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걸렸고 이 시장에서는 파월이 올해 첫 석 달 동안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므로 초반에 금리의 상당한 하락과 채권 금리의 하락과 주식 상승을 촉발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고 이 사람 말에 시장이 움직이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 교수들이 말을 내야 되는 거예요. OECD가 뭣도 모르고 올해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2.6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일이 되면 내 장을 찢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했지만 하반기에 리오프닝이 아니라 하반기에 경제가 더 무너졌죠.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무슨 수출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고 내수가 깜짝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KDI가요 어제 입장을 발표해서 문제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내수 체감 경기 회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전국민 25만 원 뿌리자 이런 것들이 결국 물가 안정세를 흔들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제를 엿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돈 주면 좋아한다고 총선 승리 선물로 25만 원씩 뿌리겠다. 총선용어로 말했죠. 이제 그게 사실상 그런 돈이 풀리면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뿐이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해야 되고 어제 내가 이야기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또 출산하면 1억씩 준다라는 것이 국가 재정과 물가 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말을 경제학자들이 해야 되죠. 이 한국의 재정 적자. 지금 한국의 재정 적자가요. GDP 대비 4%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세수 펑크가 예고되고 있는데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기재부가 3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3월 달보다 6조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세 납부가 3월 세입에 반영되는데 법인세가 전체 세입의 20-30%를 차지하는 큰 항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기 등락에 따라 좌우되는데 법인세가 지금 안 그치면서 결국 세수 결손이 6조가량 작년보다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 7천억이 걸릴 걸로 봤고 작년에 예산안 105조를 법인세를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낮췄는데 3월 법인세가 15조 5천억이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1년 전 20조 9천억보다 5조 6천억이 줄어서 올해는 이 법인세가 지금 거의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지금 실적 쇼크가 법인세가 지금 안 그치는데 좌우했다는 거예요. 주요 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그게 지금 올해 법인세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국내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 5천억을 적자를 내면서 72년 이후 52년 만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고 지난해 4조 6천억을 적자를 기록한 SK하이닉스도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은 당연히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급감했어요. 코스닥은 영업이익이 35.4%가 줄었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 적자가 올해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3고 현상,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과 내수의 지금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돈 뿌리고 돈 나눠주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요.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 크게 문제가 부과가 안 될 때는 적당히 나와가지고 정권 좋은 말 해주고 기업에 좋은 말 해줘서 사회 이사나 꿰차고 돈벌이나 하다가 자 경제가 지금 암울해지면 싹 숨어버리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자 한국에 진짜 양심적으로 경제학을 언급할 수 있는 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겁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